안녕하십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사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주권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3권 분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건 내용 기억나시죠? 대한민국 헌법 1조 2항 영화 보면서 요 주요한 내용 익혔었고요. 관련된 사건들 배웠었죠. 자, 그래서 국회, 정부, 법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국회와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법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기관별로 하는 일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국회는 법, 그리고 예산안, 그리고 국정감사,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요. 정부의 일을 이제 감사, 이제 돈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고요. 국회의원은 임기는 4년이고 여러 번 할 수 있으면서 불체포 특권이랑 면책 특권, 이제 국회의원 기간 동안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이 가장 높은 사람, 그 다음에 국무총리, 그리고 각 부의 장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이 모이는 회의를 국무회의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부, 처, 청, 위원회 등이 있었는데 큰 단위별로 구분해서 배웠었습니다. 자, 각 기관 이름 듣고 각 부서 명칭 확인하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직접 할 수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도록 합시다. 해외랑 관련된 일을 하고 있네요. 해외랑 뭐 교류를 하고요. 여기 힌트가 나왔네요. 네, 뭘까요? 외교부겠네요.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지원해요. 자, 여기 벌써 답이 나와버렸네요. 네. 통일에 대한 거, 북한이랑 관련된 거 한다. 어디? 네, 통일부. 북한과 교류하고 통일을 위해 노력해요. 일자리. 어려운데요? 뭘까요? 그리고 치료를 받는데요. 보건정책이네요. 자, 금연 같은 것을 홍보한대요. 자, 보건, 건강이랑 관련된 거니까.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자, 철도 나오고요. 건설 나오고 교통 나오네요. 항공교통. 자, 국토교통부. 국토를 개발하는 일을 담당해요. 이 좀 큰 부서들이었고요. 요 밑에 있는 청들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여기 벌써 답이 나와 있네요. 네. 기상을 관측해 날씨를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해요. 자, 지난 시간에 맞게 다 맞추셨죠? 자, 그럼 오늘 공부할 내용 법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법원에서 하는 일을 알아봅니다. 법원에서 하는 일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봅니다. 자, 법원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알아볼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소형인의 반애들이 그 학교 주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이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그 사람이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라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소형인의 반 친구를 다치게 한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학생들의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어두워 피고인의 차가 미처 피해 학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증인의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운전자는 빠른 속도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아 사고를 냈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합니다. 자, 여기 이제 재판정의 일반적인 모습이 되겠는데요.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당연히 이제 판사가 되겠죠. 이 판사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은 지금 이제 로스쿨 제도로 바뀌긴 했지만은 원래는 이제 사법고시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통과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옛날로 따지면 장원급제, 과거 시험에 급제한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거기 했다고 판사가 다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300명 이 정도로 뽑아요. 그럼 300명 중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판사가 되고 그 다음에 11등부터 뭐 100등까지는 검사가
되고 이 안에 못 든 나머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하는 사람들도 똑똑하다 하지만은 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 검사인 거고 이 검사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이 이제 판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이제 그 법에 대한 어마어마한 식견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재판정에서는 이 사람을 최고로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판사들이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이쪽 문에서 이제 나와서 자리에 앉게 되는데 이제 그 주도를 하는 판사가 있고 이걸 보조해주는 판사 이제 후배들이 되겠죠. 여기 옆에 앉아서 같이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 사람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이제 법정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일어나서 이제 경례를 하고 이제 예의를 갖추고 이제 판사가 앉는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자리에 앉아서 재판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판사보다 조금 이제 성적이 낮았던 사람들이 검사가 된다 그랬죠. 자, 이 검사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법에서 어떤 규정을 위반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사람이 잘못된 법을 어긴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형량은 벌금은 얼마나 되고 감옥을 간다면 몇 년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 반대쪽에 이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여기 앉게 되고요. 피고인이네요. 그리고 이제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제 잘못한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법 용어 가지고 막 판사랑 검사가 얘기를 하고 있으면은 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자기가 저지른 죄보다 크게 그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변호인,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을 고용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이제 변명도 해주고 어떤 경우에는 이건 잘못이 아니다 방어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이제 법정에서는 이제 법적인 혜택을, 그러니까 변호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써서라도 좋은 변호인을 구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거나 나는 그냥 가겠다 하면은 이제 국가에서 주선해서 변호인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이건 이제 국선 변호인이라고 하고요. 이 사건이랑 관련된 사람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불러다가 이 사람이 잘못할 때 그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얘기를 듣기도 하고요. 당연히 이제 증인석에서 거짓말을 하면은 거짓말을 하면 이 사람도 처벌을 받아요. 위증의 죄라고 하는데 위증, 허위 증언을 했다라고 해서 죄를 처벌을 하기도 하는데 여기 이제 앉아서 사실대로 얘기해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혹은 잘못을 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여기 컴퓨터 앞에서 치는 사람들은 뭘까요? 여기 지금 얘기 나누는 기록들이 피고인이 억울한 것들이 없도록 전부 다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공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얘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처벌을 하게 되었는지 혹은 처벌을 하지 않게 되었는지 이 재판의 모든 내용을 기록을 하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방청석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기본적으로 공개 재판입니다. 왜냐하면은 판사가 어떤 재판을 내리는지에 대해서 공개할 만큼 떳떳하다는 거죠. 그래서 억울한 것들이 없도록 여기에 재판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부 다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공정하게 판결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건 이제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고요. 규모에 비해서 신청 인원이 너무 많은 경우, 뭐 예를 들어서 유명 연예인이 여기 앉게 되는 경우에 와서 구경하려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추첨으로 그것을 하기도 하고요. 피고인이나 이제 반대쪽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방청객 없이 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성폭행 사건이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적나라하게 오고 갈 텐데 당한 사람이 피해자가 자기가 어떻게 그 강간을 당했는지 성폭행을 당했는지 뭐 얘가 내 엉덩이를 어떻게 만졌다 이런 얘기들을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기에는 부끄러울 수도 있겠죠. 이런 특수한 경우 같은 경우에 비밀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 방청객을 받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것이 일어나는 곳 이름이 뭘까요? 네. 법원이 되겠죠. 법원은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이다.
중요한 말이네요. 밑줄 쳐두시면 되겠네요. 자, 사람들은 다툼이 생기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재판으로 문제를 해결한다. 자, 대표적인 경우 세 가지가 지금 나와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모 씨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만큼 배상하세요. 사람들 사이의 다툼을 해결해준다. 자,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제 다툼이 있을 때 누구는 층간소음이 있다고 하고 뭐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개인 간의 다툼이 생길 수 있겠죠. 누군가는 선생님 숨소리가 너무 거칠어가지고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선생님 이상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숨소리가 큰 걸 어떡하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억울해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툼을 해결해 주기도 하고요. 또 김모 씨를 폭행한 것이 인정되어 징역 1년을 선고합니다. 자, 사람을 법을 쳤다네요. 지키지 않은 사람을 처벌한다. 사람을 쳤다네요. 이건 법을 지금 어긴 거죠. 이렇게 법을 어긴 사람들을 처벌하기도 합니다. 또 행복시에서는 피해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하세요. 개인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서 생긴 갈등을 해결해준다. 자, 지하철 공사 때문에 집이 부서졌대요. 도로 만들다가 우리 집이 부서졌어. 그러면은 이걸 누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법원에 찾아가서 얘네들이 공사하다가 실수로 우리 집 거를 부러뜨렸어.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죠. 그렇죠? 쉽게 그냥 보상을 해준다면 다행인데 못 해줘. 너네 집이 원래 약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법원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정리 한번 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자, 법원에서 일어나는 재판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개인 간의 갈등을 다루는 게 있었죠. 이것을 민사재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사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인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범죄,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자, 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것은 이제 형사재판이라고 하고요. 행정재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가기관이 잘못을 했었을 때 이제 행정재판, 행정소송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요런 이제 재판 종류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처음부터 자, 개인 간에 선생님이랑 옆반쌤이랑 다퉜다. 이거는 민사재판이에요. 다투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범죄를 저질렀어요. 예를 들어서 칼로 옆 사람을 찔렀다거나 아니면은 옆 사람을 다치게 만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욕설을 심하게 해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거나 이렇게 법을 어긴 경우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되고요. 이게 아니라 국가기관의 잘못.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국가재난지원금을 줘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줘야 될 거를 딴 사람한테 잘못 줬다. 그럼 국가기관이 잘못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상대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전에 봤었을 때 여기 재판정에서 양쪽으로 사람들이 나눠서 앉았죠. 그렇죠? 자, 재판에서 이제 심판을 보는 사람은 판사가 있을 텐데요. 이 판사 말고 두 사람이 존재를 더 해야 됩니다. 원고와 피고입니다. 여기 보면 피고인 나와 있죠. 이 용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수학이랑 사회라거나 국어라거나 모든 단원들이 그렇듯이 새 단원에서 새로운 것들을 배워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용어를 알아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용어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원고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이제 고소를 한다는 거예요. 고소는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법원에 가서 고소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고소라고 하는 거는 이 재판을 벌이는 것을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 한자어가 많아가지고 조금 용어가 까다로워요. 이 소송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내는 건데 송장, 이 종이를 송장이라고 하고요. 이 재판을 거는 걸 소송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내가 직접 하게 되면 고소라고 해요. 이 고를 누가 했느냐에 대한 차이예요. 고를 건 사람이 원고, 고소를 당한 사람이 피고가 되는 거예요.
이걸 흔히들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그럼 피해자는 누구예요? 자, 둘 사이에 일이 있었을 때 고소할 거야 소리치는 사람은 누구여야 돼요? 당한 사람이어야죠. 그래서 원고가 보통은 피해자 쪽입니다. 그리고 피고는 잘못을 했으니까 고소를 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이 가해자 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고는 보통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이 원고 쪽에 하게 되고요. 피고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잘못을 했다, 이제 가해를 저질렀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이제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 지금 표를 나눠뒀는데 왜 나눠뒀냐? 이게 민사재판이랑 형사재판에 따라서 원고랑 피고가 달라져요. 자, 피고인이 되는 거는 그러니까 누구나 될 수 있겠죠.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이나. 누구나 잘못을 저지를 수 있죠. 그렇죠? 대신 잘못을 저질렀을 때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개인 간의 갈등이죠. 개인 간의 갈등이기 때문에 민사재판에서는 어떻게? 개인이 누구나에게 잘못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옆 사람이 소리쳐가지고 선생님 귀가 따가웠어요. 그러면은 개인이 옆에 소리친 개인한테 소송을 거는 거죠. 이게 민사재판이 되는 거고요. 형사재판은 이 사람이 소리를 치면서 옆에 귀에다 막 소리를 질러가지고 고막이 손상당했어요. 그러면은 선생님은 지금 피해를 그 법에서 정하는 그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받은 거죠. 돈을 받아내야 되는 걸 넘어서가지고 범죄를 당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내가 잘못을 그 피해를 입었지만은 국가가 이것을 소송을 걸게 됩니다. 이거는 검사 측에서 그러니까 검찰이 소송을 걸게 돼요. 이해되셨죠? 자, 형사재판이랑 민사재판은 이제 거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들이 그 흔히들 이제 오해를 하는 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친구랑 잘못하면은 야 미안해 하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요거는 민사재판의 레벨에서는 그게 돼요. 이해됐죠? 자, 그냥 내가 옆에 애한테 놀래켜가지고 얘가 놀라서 미안해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얘가 개인이 안 걸면은 땡이에요. 대신 형사재판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동들을 한 경우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다른 사람 물건을 훔쳤어요. 이거는 법에서 지금 하지 말라고 한 짓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도둑 당한 사람이 선생님한테 요 물건을 돌려달라고 민사재판을 걸 거예요. 민사재판으로 받겠죠? 선생님이 빨리 돌려주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민사재판 안 당할 수 있겠죠? 대신 검찰 귀에 들어가는 순간 그거랑은 별개로 도둑질을 했다. 이것 때문에 형사재판은 따로 받게 돼요. 한 개 건 때문에 민사재판이랑 형사재판이 같이 벌어질 수도 있고 형사재판만 벌어질 수도 있고 민사재판만 벌어질 수도 있어요. 대신 법에 있는 걸 어긴 경우에는 형사재판이 무조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면서부터 이제 이걸 배웠으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행정재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대인데 가해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여기 국가기관의 잘못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기관이 보통 피고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공사하던 게 나한테 피해를 입혔다. 그러면은 시장님을 고소를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 국가의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거고요. 이제 원고는 누구나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재판이 종류에 따라서 구분된다라는 거는 이해를 해두셔요. 이 세 가지 용어 정도는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보는 뭐 드라마라거나 영화 같은 데서도 자주 사용되는 용어일 텐데 용어를 좀 듣고 헷갈리지 말라고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재판의 내용은 이런 것들이다. 자, 그러면 필기는 잠깐 접고 내용 이제 다시 보시죠.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뭐 정리해 보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생님이 뉴스 그 다다음 시간에 어차피 뉴스 내용들을 몇 개 봐야 돼서 그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살짝 정리하는 거였네요. 자, 내용들 한번 살펴봅시다.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된다. 자, 그래서 그 우리나라 법원 앞쪽에 가면은 이제 정의의 여신이 있습니다.
이제 저울을 들고 눈을 뜨고 이제 이렇게 칼을 들고 이렇게 서 있는데, 칼이라고 하는 거는 그 판결을 내리겠다. 그리고 저울은 공정하게 하겠다. 그리고 눈을 뜨고 있는 거는 이제 외국어 중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이제 눈을 뜨고 있는 거는 제대로 보고 공정하게 하겠다라는 거고요. 눈을 가리고 있는 애들의 의미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겠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 공정한 재판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원은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하고, 법관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자,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떤 재판관을 만나건 간에 똑같은 판결이 나와야지 이상적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개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공개의 원칙이에요. 공개. 이 말에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해 두셔야겠죠. 근데 특수한 경우, 아까 얘기했던 뭐 성폭행 사건이라거나 아니면 국가의 기밀, 진짜 중요한 비밀을 다루는 문제는 이제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기도 해요. 이거는 물론 그 여러 사람들의 이건 그 기준을 거쳐서 여러 사람들의 합의를 거쳐가지고 이제 이걸 비공개로 한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이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3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건 이제 3심 제도라고 해요. 자,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한번 얼른 끝냅시다. 자, 일단 3심제 있습니다. 3심제는 3번 재판을 3번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어떻게 3번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판을 받게 된다, 혹은 재판을 하게 된다,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잘못을 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재판을 걸었다. 그럼 이제 어디부터 가냐? 지방법원을 먼저 가게 돼요. 우리 용인 지역에서는 지방법원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이제 수원지방법원으로 가서 재판을 하게 되고요. 이 지방법원은 각 작은 그 시별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데, 보통 모든 시에다가 설치는 하기 그렇기 때문에 두세 개 시, 서너 개 시를 묶어가지고 한 개씩 이렇게 법원을 만들어둬요. 이 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끝나면은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고등법원 역시 수원에 있어요. 그래서 수원지방법원이랑 고등법원이 같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지방법원의 재판을 받고 이제 여기에서 결론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해 하면은 고등법원, 마음에 들었어, 쟤도 이해해, 나도 이해해, 그래 끝 하면은 이제 안 가는 거예요. 더 하겠다라고 하면은 고등법원 것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또 하면은 이제 대법원은 이제 서울에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 고등, 대법원을 거쳐가지고 3번 재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것이랑 별개로 그 법원 기관 중에서 제일 높은 곳은 헌법재판소입니다. 아래쪽에 나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된 다툼을 해결을 합니다.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이 헌법에 어긋난다, 혹은 잘못돼 있다, 혹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 기본권이라고 하는 건 뭐 자유권, 평등권, 뭐 행복 추구할 권리, 헌법에 있었던 권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침해된다라고 했을 때 이 기관에서 판결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자, 헌법재판소. 법원 최고의 기관인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한 3년 전, 4년 전쯤이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쯤, 2, 3학년 때쯤 그 대통령이 파면당하는 일이 있었었죠. 기억나셔요? 네. 그때 그 국회에서 파면을 요구를 했었을 때, 이제 국회 혼자서 파면한다라고 해서 자를 수 없으니까 반대쪽은 이제 법원도 이게 진짜 맞는 건지
이제 그 대통령을 자르는 걸 탄핵이라고 하는데 이 탄핵 사유가 정당한 건지에 대해서 이제 읽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기관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였고요. 그리고 법 중에서 헌법에 그 잘못돼 있다, 헌법의 가치에 반하는 그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기관이니까 알아둬야겠죠. 여기에는 그 법관 9분이 들어가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변호사, 검사, 판사들 중에서 이 판사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 9명을 뽑아서 이 기관에 넣어두고요. 이걸 뽑을 때는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그리고 야당이 임명하는 것, 대통령 반대편에 있는 당에서 임명하는 것, 같이 협의해서 임명하는 것, 이렇게 임명을 해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임명을 하게 되고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 9명 중에 과반수로만 하면은 과반 투표에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6명,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매우 중요한 기관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영상 한 가지만 보고 나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이건 정리 다 되셨죠? 헌법은 우리나라의 최고 법이므로 어떠한 법률이나 권력도 헌법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있죠? 이곳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헌법을 통해 국가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곳입니다. 모든 다툼을 최종적으로 판가름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를 위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 심판, 헌법소원 심판,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의 5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헌법을 위반했다라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헌법소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잘못 침해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을 없애야 된다. 아니면 이 국가기관을 처벌해달라. 이런 게 되고요.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높은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을 잘라달라. 파면해달라라는 게 되는 거고요. 권한쟁의는 국가기관 간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권한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고 나면은 처벌도 안 받는 데다가 국가의 중요한 그 비밀 문서들을 보면서 국가를 이제 감시를 해야 되니까 국가 중요 문서들을 보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에 팔아먹는다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정당을 없애달라라고 할 때는 반드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헌법재판소에 대한 얘기 봤고요. 그럼 마무리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나서 이번 시간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법원이 하는 일, 법을 만들거나 고친다. 법에 따라 재판을 한다.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한다.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한다. 네, 몇 번? 네, 2번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답이 중요해요. 법을 만들거나 고치는 건 어디? 만드는 곳은 국회. 그러니까 고치는 것도 국회. 없애는 것도 국회예요. 자, 나라의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자, 나라의 중요한 결정 내리는 건 누구? 네, 대통령. 중요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었죠. 자, 법에 따라 나라 살림을 한다. 나라 살림을 하는 것. 어디? 정부죠. 정부가 예산안을 짜서 이제 국회 허락받고 그대로 하는 거죠. 자, 나라 살림에 필요한 예산을 심의한다. 나라 살림을 짜는 거는 그 정부인데 이 예산을 심의하는 거는 국회였었죠. 자, 오답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도 아셔야 됩니다. 자, 재판을 할 때 증거가 부족하거나 판사가 잘못해서 억울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받으려고 우리나라는 한 사건에 몇 번? 네, 3번. 그렇죠? 3번까지죠. 그래서 무슨 제? 네, 3심제였었죠. 자, 헌법재판소의 재판 설명. 6명? 아니요. 9명이었었죠.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판결한다. 예스. 자, 국가, 개인, 지방자치 사이에 생긴 갈등을 해결한다. OX? 요거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그냥 법원에서 다루는 민사재판, 그 행정소송에 대한 얘기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왜 이렇게 그러면 나라의 일을 세 팀으로 쪼개놨는지, 그냥 똑똑한 이성호 선생님 같은 사람한테 다 맡겨놓지 않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